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피고인 60대 남성 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작고 깡마른 체형이지만 법정에 들어서도 두려운 기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내려진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남성은 손뼉을 쳤고 심지어 검사에게 조롱이 섞인 얘기를 던졌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도 후회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정 씨의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60대 남성 정모 씨입니다. 지난해 1월에 막 출소한 상태였는데요. 2009년에 어떤 특정 사건을 저질러서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출소 직후에 어떤 여성을 만나서 같이 동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거녀와 자주 다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적도 있고요. 자신이 조폭이라고 협박을 해서 헤어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 2월에 이 피해 여성과 함께 술 마시던 중에요. 피해 여성이 욕설을 했다 이런 이유로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 피해 여성의 딸이 집을 찾아와서 이 시신을 보게 됐는데 현장을 보니까 그 딸에게도 이 흉기를 휘둘렀지만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남성은 그 조사 과정에서요. 그날따라 너무 화가 났다. 또 나를 무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범행이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검찰 조사를 받는데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에요. 이건 뭐 제가 말할 때 저도 좀 화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당연히 구속됐겠죠. 일단은 구치소에 있으니까 검찰한테 당신들이 오면 내가 조사 받아주고 아니면 안 해. 그래서 4번 조사 거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빨리 기소해야 내가 지금 바깥에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소해. 검사들한테 얘기했다고 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검사 놈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처벌받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조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한테 내가 좋은 선물, 그러니까 이제 살인 사건을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선물 하나 줬으니까 좋은 선물 하나 받아서 사형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재판부에도 나는 그냥 사회 필요하겠다, 사형 구형하고 나 빨리 검사 면도 좀 세워주게 빨리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해주소.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반성이라고는 1도 없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번의 살인 및 살인 미수입니다. 자, 올해 나이 68. 소장님. 네. 인간 쓰레기입니다, 진짜. 네, 이 정도 되면 정말 이제 사회 구성원이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를 자퇴했고요. 평생 일정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은 1970년에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를 시작으로 해서요. 징역형이 15번, 벌금형이 8번. 이 사람이 선고된 징역형의 합산 기간이 29년 8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회보다는 교도소에 더 가까웠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2004년에 살인 미수를 시작으로 해서 5번의 살인 및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및 살인 미수의 피해자만 해도 6명인 상황입니다. 자, 과거 이력도 좀 봐야겠죠? 네, 좀 큰 것만 일단 짚어드리면요. 지난 2004년에는 동거녀의 소재를 안 알려준다 이런 이유로 동거녀의 언니 또 주변인 2명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12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요. 2009년 11월에는 자신의 집에 영양주사를 놓으러 온 40대 여성을 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40대 여성이 자신한테 아저씨는 알코올 중독이라서 영양제 1달 정도는 주기적으로 맞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하니까 격분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범행 당시에 정 씨는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중독자라고 했냐? 나 무시하냐?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그 예전에 교제했던 또 다른 40대 여성을 만나서 말다툼한 끝에 여성이 자신에게 화를 내니까 역시나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한 후배를 만나서 역시나 흉기로 찌른 뒤에 도주를 했고요. 이 당시에 경찰이 정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당시 수배 전단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자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고 그 당시 재판부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알코올 의존 및 기질성 인격장애 증상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승 의원님께는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릴게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지만 네. 일단 그리고 아마 이건 대법원까지 쭉 갈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쭉 읊어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혀 무슨 뭐 반성의 기미나 교화의 가능성 같은 것도 없죠. 뭐 내가 좋은 선물, 살인 사건 하나 저질러서 검사한테 좋은 선물 줬다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건 저는 2009년에 그 사건도 사실상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돼야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는 거, 결국 그 징역 12년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라 보입니다. 자, 소장님. 사형 선고 이후에 이자가 또 막 퇴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고요? 너무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면 보통은 다 절망하고 이렇게 뭔가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일어나서 막 머리 위로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를 향해서 뭐 이거 그대로 한 얘기입니다. 어딘걸 그대로 해드리면 뭐 검사놈아 시원하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사람한테는 살인도 감옥 가는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0년이나 감옥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사회성을 어떤 이런 소통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검사한테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 승 의원님. 네. 저자가 왜 저런 거겠습니까? 제가 좀 드려볼게요. 저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또 뭐 댓글로 저를 막 비난하시더라고요. 뭐, 야, 네가 뭘 안다고. 제가 책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제가 쓴 책인데요. 사형수에 대한 사형수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저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조금은 상식이 있어요. 말할 자격 조금은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이자가 왜 이러느냐? 어차피 사형 집행이 안 될 거거든. 자, 그리고 2심에서는 어차피 무기징역 나올 거거든요. 아닌 듯 5명을 한 자리에서 죽인 아닌 듯 또 1심에서 사형 나왔다가 2심에서 또 좋은 감형. 재판부 만나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판사들이 사형 땅땅 치겠냐고요. 얘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걸,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정말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서 말할 때마다 좀 말 톤을 낮추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걸 희열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느낌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느낌까지 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살해하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2명을 죽였고 이미 수많은 살인 미수가 있었는데 왜 그전에, 저는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때 무기징역 줬어야 돼. 그게 왜 심신미약이고 그게 왜 12년 나왔는지는 정말 자다가도 모르겠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 판사님에 대해서는 정말 판사 비난 안 하고 싶지만 비난 좀 할게요. 왜 그때 무기징역형을 안 선고했는지. 그때 선고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할 거를 하세요. 법원에 분명히 우리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사형이 위헌 판결 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무부에서 만든다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되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무기징역형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기징역 선택하면 사실 20년에 있으면 또 가석방 될 거잖아요. 한번 법원에서는 형종이 존재한다면 그게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논외로 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무기징역형 받은 사람이 그냥 그 교도소에서 또 사람을 죽이고 그때도 무기징역형을 대법원에서 선고했는데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감형되는 거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이수정 교수 면담할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교수님, 혹시 사형이 집행되나요? 이수정 교수는 그 면담 이후에 사형제는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취재하면서 그때 교도관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밖에서 이렇게 큰 강력 사건이 일어나면 사형수들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답니다. 왜? 혹시 사형 이거 또 여론이 또 집행하자 막 이런 여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아주 그냥 다 각을 잡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제가 진짜 이 사형 얘기만 나오면 제가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